여러분 안녕하세요. GTF에 빠진 키 키쌤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로 성산중학교에서 GTF 466회를 보고 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의 난이도는 4.0에서 4.5를 주었는데요. 문법 파트의 특이사항은 이전 시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준동사가 총 6문제로 투부정사가 3문제 그리고 동명사가 3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름 팁을 드리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만 외우시고 나머지 투부정사를 찍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팁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슈드가 생략된 문제가 2문제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패턴이 달라질지는 우리 다음 시험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문법에 대한 복원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답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설명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는 현재 진행, right now로 썼었죠. 현재 진행, 그리고 과거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already와 함께 나왔었어요. 그 다음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2 o'clock과 함께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준동사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동명사로는 3개가 risk, recommend, consider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hope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guide 투부정사, 투부정사 가이드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용법, 그리고 listen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3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hould 생략의 문제가 하나가 덜 출제되었었는데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죠. suggest that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제가 잘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블로그에다가 복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3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3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서 도치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고난이도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는 that, 그리고 who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됐는데 that은 turkey 뒤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who가 나왔었는데 사람 뒤에 쉼표가 나오고 who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고 조동사는요. 앞문장에서는 임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비용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은 추방된다, evicted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must가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an이라는 답이 2번째 문제로 나왔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2번째 정답 조동사는 can이 나왔습니다. 연결어 문제로는 접속사는 아니면 전차는 안 나오고 접속부사로 however가 for example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마무리하고요. 우리 청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해는 제가 난이도를 4.0에서 4.5 정도로 주었는데 이전 시험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질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내용 부분에서는 Part 4를 제외하고는 평이했으며 질문과 답변 부분에서는 내용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듣고 맞출 수 있는 답변들이 이전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로 찍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푸는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점수를 챙겼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두 남녀가 영화 시사회에서 다녀온 이야기였는데요. 여자의 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받아서 남성이 여자와 함께 시사회를 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코믹북으로 접했었고 이 레드카펫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코스튬 플레이 한 사람, 코스튬을 입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남성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의견 중에서 시사회가 시작되고 레드카펫에 연기자들이 모였을 때 security guard,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죠.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과격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남성이 맨 처음에는 너무 쉬워서 아쉬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뻥이었고 사실 참여하지 못해서 좀 삐졌었죠. 이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여성분이 중간에 시스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함정이었고 남성이 다음에 또 티켓 생기면 자기도 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다음은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최신 모바일 게임용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또는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GTF는 게임이나 아니면 코믹북 관련해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경쟁사들과 다른 부분이 어떤 점이 좋냐면은 어떠한 프로세서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프로세서리 좋았다라고 나왔었고 유저들은 이 커다란 폰 스크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모니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완전하게 fully 즐길 수 있었다고 했었고
배터리 충전 중에서도 데이터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게 약간 이 문제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패러프리징이 좀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리뷰에서 극찬을 받았던 게 부러지지 않은 언브레이커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첫 구매자 100명이었나?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100명에게는 공짜 헤드셋을 주겠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이거는 저번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65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쉬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트 3로 넘어가자면은 남성이 백화점에 그의 여동생의 첫 아기, 네피죠, 그쵸? 여동생의 첫 아기 선물로 유모차를 사주려고 하죠. 스트롤러이라는 캐리지라고 하는데, 스트롤러라고 여기 표현했던 걸로 기억해요. 여성에게 큰 것, 풀 사이즈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작은 컴팩트 사이즈를 사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남성이 얘기했을 때 아기가 커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여동생의 아파트가 작아서 이거를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의 장점은 여동생이 자주 휴가를 가는데 이동하는데 편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좀 고난이도로 저는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보기 A가 트립을 가는데, 베케이션과 동명인 트립이죠. 여행을 가는데 조금 컨비니언트한지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C에 나왔던 out of town, 출장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out of town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난이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휴가 가는데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편하다라는 부분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누워야 하는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요. 결론은 남성이 여행을 좋아하는 여동생을 위해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LC 파트 4입니다. 라디오 같은 상황이었는데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테일게이트 파티를 즐기는 방법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외국에서는 주차장에서 음식도 굽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약간 그런 주차장에서 파티, 야외 파티를 여는 것을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해요. 외곽에 주차하면 오래 걸어야 되니까 가까운데 주차라 하라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왔었고요. 첫 번째 팁으로. 단계라고 스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미리 요리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셜라이즈 할 수 있는 두 번째 팁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알러지나 채식주의자, 베지테리나 알러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충고를 했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까먹을 만한 리스트를 만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도 살짝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장비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운더리라고 했지, 경계선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마무리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민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socialize과 같은 뜻으로 네트워킹을 다지다, 네트워크하고 믹스, 민글 이런 식으로 같이 동의어로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LC 마무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4 테일게이트 파티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지막 파트로 가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LC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독해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파트는 저는 난이도를 5.0을 두셨고요. 최근 3번의 시험 중에서 동의어가 가장 어려웠고 헷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 안에 까다로운 전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독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퍼시 라븐 줄리안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자, 흑인 화학자이며 기존에 비쌌던 스테로이드 생산 방법을 저렴한 로우 커스텀 방법으로 소이빈에서 추출한 의약품의 화학 합성을 성공한 개척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우, 벌써부터 어려워요. 화학 용어가 많이 나왔고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이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독해를 하시는 65점 학생들이나 43점 학생들한테는 파트 1부터 풀었으면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지만 흑인을 위한 그때 당시에는 흑인을 위한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두 번째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비엔나의 화학자, 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이 멘토에게 영감을 받아 그가 주도하던 프로젝트 중에서 소이빈 플랜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게 이 사람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이분이 식물에서 스테롤과 뭐 시토스테롤이었나? 합성을 가능하게 된 제약산업에 스테로이드 대량 생산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그 회사는 큰 돈을 벌어들였다는 부분이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도 기억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탉이 왜 우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실험이 나왔었는데요. 이 과학자들의 실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탉이 막 새벽마다 울잖아요. 수탉은 과연 어떤 부분으로 인해 울게 되는가에 대한 실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낫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토익도 그렇고 GTF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4개 중에서 3개는 나오는데 1개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지어나가는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탉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12시간, 12시간을 낮과 밤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눈 거에서 동의어 문제가 나왔는데 미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이 미믹이라는 단어 좀 까다로웠었죠. 이게 resemble하고 먹이랑 지금 논란 문제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믹 같은 경우는 흉내내다 따라하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그 틀 자체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resemble이라는 것은 닮다라는 뜻으로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닮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먹이라는 것은 24시간을 흉내내다라는 뜻으로 먹을 좀 더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빛의 양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수탉은 그냥 새벽에 우는 것으로 나왔으며, 하나의 우두머리 수탉이 대표적으로 먼저 울면은 다른 애들이 따라서 우는 것을 봐서는 지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도 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트 2는 마무리하고요. 네, 세 번째 파트에서는 21 Gun Salute이라는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아니면은 군대와 관련되었을 때 양 옆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쏘는 것을 얘기하는데 21발을 쏘아서 나오는 건데, 본문에 따르면은 원래는 영국에서 평화, 피스를 위해 함선에서 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예전에는 한 번 쏘면은 장전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격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1발을 쏘게 된 배경은 초창기에 배가 7개의 창탄이 배치되도록 설계가 되었었는데 그것보다 많은 배치를 할 수 있는 항구에서는 뭐 3배를 발사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개와 관련됐다라는 단어에서 선원들 중에서는 홀수나 아니면은 7발이라는 숫자가 운과 관련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동의어 문제가 출제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때는 associated라는 단어가 connected라는 단어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다른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복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이 평화를 의미했던 행위가 나중에는 영국에서는 로열 패밀리를 환영하는 때 행사로 변했었고,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21발 예포가 이 21 Gun Salute, 21발 예포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 현대에 와서는 예전과 달리 총 안에는 탄을 장전하지 않고 소리만 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자,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자, 어쨌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입니다. 자, 파트 4는 인터뷰를 합격했다는 통보글이었는데, 원래 자리는 어시스턴트급이었는데 경력을 봐서 시니어급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봐서는 그의 경력을 굉장히 높이 샀다라는 이렇게 suited와 함께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업무 중에서는 그가 작가들의 작품들을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지원했던 곳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소가 기억이 안 나요. 산호세였나? 네. 어쨌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돼서 딱히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24일인가요? 네, 24일 정도에 만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컨트랙트, 계약서를 사인하자고 했는데 마지막 문제로는 어그리먼트를 이렇게 작성하자고 이렇게 쓰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이 끝났는데요. 좋은 퀄리티의 총평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총평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